몇몇 새들이 나무 위에 앉았어요. 나무 한 그루당 새 한 마리예요. 하지만 이 경우 한 새만이 자기만의 나무를 가지지 못했네요. 그래서 한 나무에 두 마리 새가 앉으면서 다시 모였어요. 그러고 나자 한 그루의 나무가 남았어요. 얼마나 많은 새와 나무가 있나요? 새 4마리와 나무 3그루가 있어요. 식료품점에 있는 이 4사람을 보세요. 누가 수박을 훔칠지 알아낼 수 있나요? 축구공을 든 남자요. 뭔가 무거운 걸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축구공으로 위장시킨 수박임에 틀림없어요. 잠에서 깨어나 보니 창문도 없고 문도 하나밖에 없는 잠긴 방에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테이블이 보여요. 종이 한 장, 칼 한 자루, 그리고 부풀어 오른 풍선 몇 개가 그 위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은 쪽지를 들어요. 거기에는 여기서 나가려면 칼로 풍선을 뚫어야 한다. 하지만 풍선이 터지면 영원히 여기 있어야 할 거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벽에 있는 숨겨진 문을 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풍선 중 하나에 바람을 빼야 해요. 그 후에 칼로 쉽게 뚫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해변을 따라 걷고 있는데 모래 속에서 비싸 보이는 시계를 발견해요. 해변에 다른 사람은 3명뿐이에요. 이 시계는 누구 거죠? 이 남자의 시계는 주머니에 있어요. 이 여자의 손목에 있는 피부가 탄 선은 시계 모양과 맞지 않아요. 이 시계는 이 할머니 것이 틀림없어요. 커피 원두로 가득 찬 자루가 있어요. 이 커피로 같은 크기의 다른 2자루를 완전히 채워야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빈자루 하나를 다른 자루에 넣고 커피로 채워요. 새 젊은이가 기말고사를 준비하기 위해 커피숍에 왔어요. 모두 커피 드실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첫 번째 남자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네 라고 말했어요. 처음 두 사람이 뭘 주문했는지 알 수 있으시겠어요? 젊은 남자 모두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각자 이 음료를 마시고 싶었지만 처음 두 사람은 모두가 원하는 것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처음 두 남자가 커피를 원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아니요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남자가 친구들의 대답을 들었을 때 그는 둘 다 커피를 원한다는 걸 알게 됐던 거죠. 그리고 자기도 커피 한 잔 먹고 싶었기 때문에 네 라고 말했던 거고요. 이걸 풀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생각해야 해요. 1은 3과 같고 3은 5와 같고 5는 4와 같다. 그리고 4는 마법의 숫자다. 패턴을 알아낼 수 있으시겠어요? 1. 원이라는 단어는 3글자로 되어 있어요. 3은 3, 5글자예요. 그리고 5는 5, 4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4는 4로 글자가 4개 있어요. 그리고 어떤 숫자를 시도하든 결국 4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게임은 거기서 끝날 거예요. 빈센트는 창문도 없고 거대한 문 하나만 있는 방에 갇혔어요. 왼쪽에 여러 개의 버튼이 있는 패널이 있고 오른쪽에 힌트가 있는 패널이 있어요. 문 위 벽에 시계도 있어요. 빈센트가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나요? 초록색 삼각형이요. 패널의 숫자는 시간을 나타내요. 시계에 연관시키면 삼각형이 돼요. 같은 숫자를 더해서 나온 값을 4로 곱해요. 그리고 8로 나누면 처음의 숫자가 다시 나올 거예요. 무슨 숫자일까요?
아무 숫자가 될 수 있어요. 진짜인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여자들을 주의 깊게 보세요. 누가 수상해 보이나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요. 왼쪽에 있는 여자는 요리에 케첩을 조금 넣고 있었어요. 저 병 보이시죠?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여자가 들고 있는 파이를 보세요. 파이에서 삐져나와 있는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게 왜 거기 있죠? 아주 의심스럽네요. 경찰이 저녁 늦게 마이클의 문을 두드렸어요.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왔죠. 경찰은 이 남자가 슈퍼마켓에서 많은 돈을 훔쳤다는 혐의를 제기했어요. 마이클은 하루 종일 집을 떠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형사 중 한 명이 마이클의 거실에서 뭔가를 보고 그 남자의 체포를 지시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영수증의 날짜를 보세요. 달력에 있는 날짜와 같아요. 그 말은 마이클이 그날 집을 떠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세요. 누가 낙서를 했는지 알 수 있나요? 왼쪽에 있는 남자요. 후드티에 스프레이 페인트가 좀 묻어 있어요. 개미가 집에서 5cm 떨어져 있어요. 다음 걸음마다 입구까지의 거리의 절반을 가요. 개미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몇 걸음을 걸어야 할까요? 개미는 절대 문에 도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매번 반 정도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말장난 수수께끼를 풀어볼까요? 이것이 첫 번째 겁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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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그건 하이파이브예요. 다음 겁니다. 오후 좋아. 이건 뭐죠? 이건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방법이에요. 좋은 오후입니다. 좋아요. 이제 이걸 해보세요. 하늘, 땅, 하늘 아래 땅이에요. 자, 여러분이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다음 이미지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보세요. 아무도 이 파란색 신발은 못 신어요. 둘 다 왼쪽 신발이에요. 이건 어때요? 이 말은 캥거루 속에서 다소 자연스러워 보이네요. 하지만 여기에 속하진 않죠. 이 사진에는 뭐가 잘못됐죠? 혹간에 왜 굴뚝이 있죠? 이 그림에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정확히 뭔지 알 수 있으시겠어요? 버스에 사이드미러와 와이퍼가 없어요. 루카스 형사가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호출되었어요. 자동차 한 대가 가게 유리창을 들이받고 유리가 박살났어요. 2명의 용의자가 있어요. 2사람 모두 자기들은 관련이 없다고 해요. 루카스 형사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답을 알고 있나요? 파란 차 주인이에요. 타이어의 무늬가 가게 앞에 있는 것과 같아요. 브라운 형사가 카페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차가 급정거하며 끽끽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큰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밖으로 뛰쳐나가 땅에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어요. 그의 자전거는 근처에 놓여 있었어요.
그 남자 옆에는 차도 서 있었어요. 브라운 형사는 자전거 타는 남자가 일어나는 걸 도왔어요. 자동차 운전사가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이 소리쳤어요. 저 사람이 차로 내 자전거를 들이받아서 충돌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운전자는 대답했어요. 저 사람이 자전거를 통제 못하는 걸 거울로 봤어요. 전 이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제 차에서 나온 거예요. 브라운 형사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바로 알았어요.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나요? 이상하게도 차에는 사이드미러가 없어요. 그리고 뒷좌석에 있는 모든 것들이 도로의 시야를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는 백미러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네요. 모자를 쓰고 얼굴을 반다나로 가리고 짙은 선글라스를 낀 남성이 은행을 털었어요. 경찰에게는 3명의 용의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보고 누가 범인인지 알아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귀 밑에 반다나를 묶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서는 반다나가 강도의 귀를 덮고 있어요. 아마 이 점이 그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 거예요. 범인은 한쪽 귀만 있는 사람일 거예요. 루이자가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동료인 안나가 매우 화나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근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벌써 그녀의 지갑을 훔쳐갔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만이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어요. 루이자는 동료들을 신문했어요. IT 부서에서 일하는 마리아는 누군가의 컴퓨터를 고치고 있다고 말했어요. 비서인 제이는 몇몇 고객들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대답했어요. 영업 매니저인 앤드류는 저는 3시간 동안 진행된 미팅에서 막 돌아왔어요. 피곤하네요. 라고 말했어요. 누가 지갑을 가져갔는지 알아낼 수 있으시겠어요? 앤드류요. 근무가 막 시작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긴 회의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